과르디올라 챔스 경기 중 자해 충격, 손흥민 막지 못한 전술 책임, 디애슬레틱 분석 풀버전 해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27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페예노르트와 3에서 3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맨시티는 공식전 5연패를 탈출했지만 동시에 공식전 6경기 무승이라는 또 다른 불명예를 안았다. 맨시티는 전반 44분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엘링 홀란드가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며 선제골을 넣었다. 후반 5분 코너킥 상황, 중앙으로 흐른 공을 일카이 빈도안이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2에서 0으로 달아났다. 불과 3분 뒤에는 우측면에 마테우스 누네스의 땅볼 크로스를 홀란드가 가볍게 마무리하며 격차를 3점 차이로 벌렸다. 그런데 무너졌다. 후반 30분 하지 무사가 맨시티의 공을 가로채 득점에 성공하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이후 후반 37분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환상적인 득점으로 2에서 3까지 추격했고 후반 44분 다비드 한츠코의 헤더골까지 터지며 극적인 3에서 3 무승부를 만들었다. 결국 맨시티는 3골을 넣었지만 무승부로 승점 1점만 기록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BBC에 게재된 인터뷰서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손톱으로 인해 난 상처다. 경기 중에 자해했다. 자해하고 싶었다. 고 밝혔다.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코에 상처가 났고 머리 또한 손톱으로 3개 긁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골닷컴은 27일 과르디올라 감독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지만 그의 발언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며 과르디올라 감독의 발언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공식 채널을 통해 기자회견 말미에 얼굴에 생긴 긁힌 자국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황한 채 날카로운 손톱에 실수로 긁힌 것이었다. 내 답변은 결코 자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순간을 빌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강조하고 싶다. 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또 과르디올라 감독은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라인 연락처를 함께 제시했다. 2. 손흥민 악몽 플러스 첫 5연패. 이런 상황 처음. 감정적으로 힘들다. 펩은 괴롭다. 토트넘 호스퍼에 패배하면서 지도자 경력 처음으로 공식 경기 5연패의 수렁에 빠진 세계적인 명장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현재 심정을 털어놓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처음 겪는 상황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하는 맨시티는 24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홈경기에서 0에서 4대패를 당했다. 승점을 쌓지 못한 맨시티, 승점 23, 는 리그 선두 리버풀, 승점 28과의 승점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위에 머물렀다. 리버풀이 맨시티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승점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 확실하게 결정을 짓지 못한 공격진도 아쉬웠지만 이날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비였다. 전반전에만 제임스 매디슨에게 멀티골을 허용했고 2016년 맨시티 부임 직후부터 과르디올라 감독을 괴롭혔던 손흥민을 이번에도 막지 못했다. 손흥민은 이날 두 번째 골을 도우면서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뒤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전 5골 5도움을 기록했다. 맨시티는 45분 만에 센터백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맨시티 수비는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후반전에도 2골을 내주면서 무너졌다. 0에서 4라는 점수차와 경기 결과 자체도 충격적이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커리어 사상 첫 5연패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가 A매치 휴식기 전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에 1에서 2 역전패를 당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처음으로 4연패에 빠졌다. 토트넘전 패배로 이 기록을 5경기로 늘린 것이다.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에서 자신만의 팀을 구축해 확실한 성적과 함께 세계 축구 전술 트렌드를 이끄는 전술 구사 능력까지 선보이며 세계적인 명장 반열에 오른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과르디올라 감독도 충격에 빠졌다. 그는 토트넘전 대패 후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 동안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다 면서 자신이 맨시티 지휘봉을 잡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다음 경기에서 이겨내야 한다. 현 상황을 하나로 볼 수도 몇 주 뒤에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지만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이다. 이런 일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고 했다. 전술 및 전력상의 문제도 짚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금은 우리 수비가 취약하다. 평소처럼 경기를 잘 시작했지만 우리는 득점에 실패한 뒤 실점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준 실점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한다. 며 수비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는 물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상대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평소처럼 경합할 수 없었다. 최고 수준의 팀과 맞붙으면 기회를 내줄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시즌은 길기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며 희망을 노래했다.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아직 리그는 12라운드까지만 진행됐다. 다만 리버풀의 기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역전 우승을 이뤄내려면 하루빨리 반등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맨시티는 페이노르트, 네덜란드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를 치른 뒤 4달 2일 리버풀 원정을 떠난다. 3. 이대로는 안 돼. 과르디올라 칼 빼들었다. 2억 6천만 유로 투자 오른쪽 화살표, 빅네임 3명 영입 리스트 제출. 영국 언론 팀토크는 28일 이하 한국 시각 과르디올라 감독이 후반기 명예회복을 위해 겨울 이적 시장에 공격적 움직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물급 선수 3명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이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공식전 5연패를 기록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2016년 7월 맨시티 사령탑에 올랐다. 그는 맨시티 지휘봉을 잡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6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시즌엔 EPL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했다. 2022-2023 시즌에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EPL,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에서 우승하며 맨시티의 첫 트래블, 3관왕을 이끌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 소속으로 리그컵,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등을 포함해 총 18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그는 맨시티와의 첫 계약에서 3년을 했다. 2018년 5월과 2020년 11월, 2022년 11월 등 3차례 기간을 연장하는 새 계약을 체결했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내년 6월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했다. 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날 토트넘에 패하며 불명예 기록을 작성했다. 그는 맨시티뿐 아니라 감독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5연패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맨시티는 5연패 과정에서 토트넘에만 2패를 당했다. 맨시티는 지난달 3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카라바오컵 16강전을 치렀다. 맨시티는 당시 1대2로 패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맨시티는 27일 페이노르트 로테르담, 네덜란드, 과위 UCL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 맨시티는 15위, 승점 8로 내려앉았다. 리그 페이즈 8위까지는 16강 토너먼트에 직행하고
9에서 24위는 플레이오프를 치러 16강 진출팀을 가린다. 맨시티는 한때 3에서 0으로 앞섰지만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팀토크는 스페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과르디올라 감독이 마르틴 수비멘디, 레알 소시에다드,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 스포르팅, 플로리안 비르츠, 레버쿠젠 등 팀의 절실히 필요한 선수 영입을 요구했다. 수비멘디는 6천만 유로, 아라우호는 8천만 유로의 몸값이 책정돼 있다. 비르츠는 1억 2천만 유로다. 맨시티는 새 선수를 영입하면 2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 중앙 미드필더 영입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알려졌다고 했다. 4. 너흰 계획이 다 있구나. 바이에른 뮌헨. 월클 공백은 또 다른 월클로 메운다. AC 밀란 핵심 DF 영입 추진. 독일 스카이 스포츠 소속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28일 한국 시간 에르난데스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시즌 종료 후 구단을 떠날 경우 뮌헨의 영입 후보로 남아있다 라고 전했다. 뮌헨의 주전 레프트백은 데이비스다. 데이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격력을 바탕으로 2019-20 시즌 뮌헨의 트래블에 기여했다. 윙어에서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데이비스는 정상급 측면 수비수로 성장했다. 뮌헨의 주축 자원으로 등극했지만 구단과 계속 동행할지는 미지수다. 데이비스와 뮌헨의 계약은 내년 여름 만료된다. 현재 데이비스는 레알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대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하다. 뮌헨은 데이비스와의 결별을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뮌헨의 영입 명단에 오른 선수는 에르난데스다. 에르난데스는 2017년 7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며 성장이 정체됐다. 에르난데스는 2019년 7월 이탈리아 세리에 A AC 밀란으로 향했다. 이 결정은 커리어의 전환점이 됐다. 에르난데스는 AC 밀란에서 유럽 정상급 레프트백으로 올라섰다. 그는 2021-22 시즌 공식전 41경기 5골 10도움으로 팀의 세리에 A 우승에 기여했다. 2022-23 시즌에는 45경기 4골 5도움으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강으로 이끌었다. 뮌헨만 에르난데스를 주시하는 건 아니다. 플레텐베르크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에르난데스를 노리고 있다. 에르난데스와 AC 밀란의 계약은 2026년 6월 종료된다. 글로벌 이적 시장 사이트 트랜스퍼마켓에 의하면 에르난데스의 가치는 6천만 유로, 하나 약 882억 원, 다.